제가 이제 요 칼은 다 갈았고요. 자,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아까 잘랐던 종이네요. 다시 한번 잘라볼까요? 방금 가는 칼 이렇게 쓱 잘 잘리죠? 아이고 너무 세게 했네요. 네. 칼이 박히면 네, 이런 식으로 잘 잘립니다. 네, 잘 잘리죠? 자, 이제 이 연마봉을 이용해서 아이고 휘었네요. 네. 자, 연마봉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는데요. 연마봉은 제가 이론적인 거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숫돌로 가른 칼이 한 30분 이상의 칼질에서도 그 칼날을 유지한다고 하면 이 연마봉으로 그 세운 칼날은 거의 뭐 5분 안에 그 날이 무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? 칼날만 잠깐 세우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뭐 긴급할 때만 쓰는 거지 그 주된 용도로 사용하시면 더 힘듭니다. 계속 주기적으로 이걸 해야 되니까요. 칼날 세우는 이 연마봉질을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이 날이 양날이냐 아니면 편날이냐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데, 편날일 경우는 많이 그 휜 쪽을 많이 하시고 반대쪽을 적게 하시고, 숫돌과 마찬가지. 휜 쪽을 한 80% 8번 했으면은 그 수직인 쪽을 20% 한 2번 정도 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요. 자세는 위로 했을 때는 이렇게 잡고 얘를 힘 줘야 돼요. 얘도 마찬가지로 쇠랑 쇠는 가는 거니까 이 칼 끝에서부터 칼 끝까지. 이게 겁먹으시는 분들이 칼의 중간에서만부터 하는데 그럼 중간밖에 안 걸립니다. 칼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살살 이런 식으로. 자, 편날이라고 했을 때 반대쪽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 반대쪽도 할게요. 칼 끝에서부터 끝까지, 칼 끝에서부터 끝까지, 칼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빠르게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막 정육점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칼날을 만져서 섰네 이러면은 바로 이제 써는 작업을 진행하는데, 이게 편날인 경우에만 한쪽을 많이 하고 반대쪽은 적게 이렇게 하지만, 일반적인 양날이라고 했을 때는 그 50대 50으로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그 정육점 같은 데가 대부분 양날이거든요. 거기서는 이렇게 하죠.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양쪽으로 막 하잖아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칼날을 해보시면 잠깐 씁니다. 날카롭게. 그렇게 해서 서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.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위험해 보인다, 자기는 이렇게 했을 때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좀 내려야겠네요. 네, 이거 그 연마봉을 바닥에 두시고요. 바닥에다가 찍으신 상태로 양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똑같아요. 연마봉이 있으면은 연마봉에서 약간 뭐랄까요, 손가락 하나 정도의 그 들어갈 정도로 이제 공간을 띄우신 다음에 한 20-30도 정도, 그래서 칼 끝에서부터 칼 끝까지 당기시고요. 힘줘서 내리시면서 당기시고. 네,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. 이 숫돌을 사용해서 가는 방법, 연마봉을 사용해서 가는 방법. 두 가지가 있고, 가장 일반적인 건 숫돌이다. 그리고 연마봉을 사용하는 거는 그때그때 잠시 동안 칼날을 세울 때 사용한다.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, 이제 비상 상황일 때 칼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거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이 비상 상황에서 가는 방법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세요. 전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, 주위에서. 그런데 정말 비상일 때만 쓴다, 이거만 말씀드리고, 그럼 비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? 숫돌도 없고 이 연마봉도 없어요. 숫돌도 없고 연마봉도 없어. 근데 칼이 너무 안 들어서 도저히 뭘 써는데 짜증이 나서 못 쓰겠다, 이렇게 하실 때는 이제 아주 잠깐 극단적인 방법으로 칼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방법으로 세울까, 과연 칼이 설까 하지만 칼이 서긴 서요. 근데 칼날도 상할 수 있고
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만 쓴다. 이걸 기억하시고요. 예, 두 가지 가능한데 설명을 첫 번째 드리면, 첫 번째는 테이블에다 가는 거, 두 번째는 칼끼리 갈아버리는 겁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자, 주방에 칼이 있는데 너무 안 된다, 진짜 미치겠다, 예, 그렇게 하실 때, 그런데 칼 갈고 싶지만 이런 연마봉도 없고 이런 숫돌도 없다 하시면, 자, 칼이 한 개 있을 때 얘를 가를 수 있는 방법은요, 이런 스테인리스 테이블이 있으면요, 테이블에다 가는 겁니다. 연마봉을 갈듯이. 네, 이렇게 하시면 이 쇠도 갈리고 이 칼도 갈리면서 마찬가지 연마봉 쓰듯이 약간 드는 거예요, 칼을. 그래서 쫙 잡아당기시면 네, 이 칼날이 섭니다. 극단적인 상황에 쓰는 거고요. 절대적으로 숫돌과 웬만하면 연마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셔야 되고요. 자, 두 번째 방법은 칼이 두 개 있을 때입니다. 칼이 두 개가 있어요. 근데 칼이 둘 다 안 드는 게 아니라 한쪽이 안 들고 이제 연마봉도 없고 숫돌이 없어요.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? 이 칼 등 부분 있잖아요. 이걸 연마봉이라고 생각하시고 칼날을 여기다 갈아버리는 겁니다. 반대쪽도 다시, 반대쪽도. 자, 이렇게 하면 칼 등으로 이 칼날을 갈아버릴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설명드리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 칼이 너무 안 될 때 쓰는 거예요. 예. 지금 제가 이걸 좀 갈아놓은 상태였는데 이걸 해버리면 오히려 칼날이 안 들어버리죠. 근데 정말 뭉툭한, 뭐 몽둥이 같은 느낌의 칼일 경우는 예, 이런 식으로 세우시면 칼날이 잠깐 서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이렇게 칼을 연마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. 정석적인 방법 두 가지, 비상시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, 총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. 칼날은 늘 날카롭게 유지하는 게 여러분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식재료 써는데도 훨씬 도움이 된다.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. 잘 갈린 칼은 잘 보관하는 것 다 말씀드렸어요. 신문지로 잘 만들어서 칼집에 넣고 그 칼을 칼 가방에 넣어서 안전하게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칼 연마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